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내두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세대는 패전으로 너덜너덜해져 민족의 자긍심은 흔적도 없고 힘을 가진 미국의 점령하에서 한결같이 굶주리며 살아온 세대이지만 이런 처지로 우리를 내몬 것은 바로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걸 맹렬하게 외치던 멍청한 사람들이었어. 전 소프트뱅크 부사장 마츠모토 테츠는 과거 일본 내두익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넷우익은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우 성향을 띠는 유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국수주의, 군국주의, 혐한이나 외국인 혐오 등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우익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일본 대중에게까지 퍼지게 된 것은 한 만화가가 일본 여성이 한국인에게 강간당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렸다가 출판이 거부당하자 아예 대놓고 혐한을 주된 테마로 하는 만화, 혐한류를 그려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애국 비즈니스 계열이라고 분류하며 애초에 주 타겟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대나 독도, 위안부 등의 자극적이고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법 수요층이 있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아마존에서는 혐한류 1편 리뷰 점수 5점 만점에 4.5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로부터 시작해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가 크게 유행하자 그것에 대합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혐한에 관련한 소문들을 묶어서 만든 혐한 서적들의 유행도 같은 맥락입니다. 넷우익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북한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일본에 한참 뒤떨어진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일본의 우익과 달리 일본의 내두익이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한국이나 중국 혹은 일본 내 제1교포에 대한 1차원적인 비하나 악의적인 날조를 인터넷 게시판 여기저기에 도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국교를 단절하자 쇄국 정책을 펼쳐서 외국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 일본군을 부활시키고 핵무기를 개발하자 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는 이유로 엄연한 보수우파 언론 후지TV를 매국노 언론이라고 공격하고 방송국에 찾아가 데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혐한 등의 모든 것을 걸고 자국의 이미지 손실을 입히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등 좌우 이념을 떠나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이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모순된 집단입니다. 현재의 넷우익은 정치 집단이라기보다는 이념이나 목표가 없이 단순히 한국에게 현실 세계에서의 불만과 좌절감으로부터 도피해 영토 분쟁이나 반일 같은 핑계로 욕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느끼지 못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넷우익은 현실에서의 전통적인 우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자민당 의원들은 넷우익에 동정적 시선을 보내거나 그들의 인터넷 화력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극히 낮으나 한국의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서 선동과 날조가 교묘하게 결합해 무시무시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영미권 커뮤니티에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자료를 인용하며 역사 왜곡을 진행하면 한국 등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3자인 해외 네티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두익들의 잘못된 주장이 상식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으므로 이 영상처럼 한국인들이 내두익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 대한 일본 언론사의 소신 있는 발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미국에게는 저도 한국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절박한 신념으로 그들은 혐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인의 내두익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불똥이 한국에게 전이돼버린 스토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넷우익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보수가 기대를 걸었던 당시 아베 1차 정권은 1년 만에 깨끗이 퇴진했다. 마지막에는 많은 보수 언론인마저 아베 정권에 비판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정권은 1년 만에 교체되고 후쿠다 야스오 내각을 거쳐 아소 다로가 총리 자리에 오른다. 아소는 컵라면 값을 400엔이라고 엉뚱한 금액으로 대답하는 등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보수의 일부가 아소 옹호 입장을 펼쳤다. 즉 아소 총리는 애국자이지만 언론의 편파 보도로 망한 것이며 인터넷으로 진실을 알게 된 우리 네티즌들이 응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언론은 거짓말쟁이자 적이라고 믿었다. 매스컴이 아소를 때리고 있지만 아소는 우리 편이다라는 식의 이러한 의견은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어느덧 멸시를 담아 일본에서 내두익이라고 불렸다. 인터넷에서 익살스러운 언동을 퍼뜨리는 무리의 약칭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쫓으면 알 수 있듯이 내두익은 반드시 사이버 공간에만 생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두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회의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수파의 의식을 끌어 다수파인 매스컴에 대한 증오를 재촉했다. 내두익은 언론에 대해 매수 쓰레기로 낙인 찍는다. 소련 붕괴 후에도 보수는 미국과 중국의 콤플렉스를 품었지만 해소할 방법을 스스로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판은 버블처럼 부풀어 올랐고 여기에 한국 비판이 가해졌다. 전후 일본의 언론 공간에서 한국은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취급받았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일 언론의 찬사를 받은 것과 반대다. 그러던 것이 냉전 종식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남북 간 대결 자세는 희석되었다. 2002년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한 이후 북한 찬양 언론은 자취를 감췄다. 또한 한류 열풍이 불었다. 2004년 NHK가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를 방영, 붐을 일으킨다. 일본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것보다 싼 값에 한국 드라마를 싸게 사서 방영할 무렵이다. 이 무렵에는 기존의 아사히 신문의 한국 비판 등의 태도가 완전히 과거 유물로 잊혀졌다. 한편 보통 일본인도 포함해 일본인에게는 한국에 대한 원한이 계속 남아있었다. 명확한 계기는 한일 월드컵이다. 축구팬들은 스포츠 민족주의, 4년에 한 번 애국자라고 말하듯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한일 공동 개최는 보통 일본인들도 화나게 했다. 애당초 일본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결정이 났었지만 한국의 나쁜 매너도 반감을 부추겼다. 당시까지도 명확한 반한 세력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발적인 움직임은 존재했다. 예로 들어 한국 태생의 일본학 자저자에 의한 32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된 만화 혐한류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한국 출신 인사들이 한국 비판본을 쓴 것 때문에 보수파와 우익의 존경을 받기도 했다. 결국 아사히 신문마저 친한으로 기울면서 보수 쪽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내두익은 한류 드라마를 방영하는 후지TV를 좌익이라며 적대시하다가 2011년 느닷없이 후지TV에 시위를 벌였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후지TV는 보수 쪽이라 우군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의 피해의식은 강하다. 21세기 들어서도 단순한 조용한 소수자였으나 이제 내두익은 목소리 높이는 소수까지 성장했다. 그리고 과거 시대의 극우화는 분명히 변질되었다. 한때 혐한 책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한국 욕만 쓰면 다 팔린다는 시대다. 출판업계 끊임없는 하락세에 어느새 만성적인 불황이 된 출판계는 달려들었다. 팔린 이유는 콤플렉스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패전 이래 일본은 외국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첫째, 미국 콤플렉스이다. 자신들을 전쟁에서 꺾고 점령했으며 원폭 같은 비인도 무기로 학살까지 당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둘째, 소련 콤플렉스다. 이는 소련 본국이 사라짐으로써 해소됐다. 셋째, 중국 콤플렉스다. 미국은 밉지만 중국에 붙을 수도 없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 중국의 공통점은 전후 일본보다 대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만은 격이 낮은 소국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최근 들어서 그런 한국에까지 발길질을 당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결국 누가 지더라도 한국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신념이 혐한 책 열풍의 원동력인 것이다. 이렇게 오래 쌓인 원한이 그들의 수요이기에 저자들은 팔기 위해 응하려 했을 뿐이다. 사실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내두익의 특징이다. 그들은 적대하는 인물, 특히 정치가들에게 한국이라는 문구를 붙여 욕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같은 놈이다. 한국에 봉사하는 매국노다 등 한국인이라는 것이 욕설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집회에서 민주당 간부는 전원 제1동포라고 적혀진 전단이 뿌려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비방에 화가 난 도이 다카코와 후쿠시마 미즈호는 재판에 호소해 각각 2009년과 2019년의 명예훼손 재판에 완전 승리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기죽으면 내두익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당연한 수순이었다. 너무나 무능한 과거 일본의 정권 때문에 내두익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거기에 바짝 추격하고 있는 한국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어리석은 자존심과 함께 혐한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내두익에게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여 내두익의 정신적 지주라고 일컬어지는 코바야시 요시노리는 결국 내두익에 대해 폭발하며 이렇게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 아이들은 이번에는 계급 투쟁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면서 배타주의가 되어갔다. 변변한 벌이도 없는 주제에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것이 일상생활이다. 배운 게 없어 무엇을 공격할지를 알지 못한다.
입지가 약한 것들이 눈에 띄면 조건 반사로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백인에게는 도저히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가지 일만 봐도 분명하다. 결국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이 약해서 여린 듯한 놈을 찾아서는 괴롭히는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바보일 뿐이다.